어떻게 연습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. 우리 전강에서 이제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벌칙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나서 이제 요 27번 문제부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오니까 좀 다시 한번 연습을 좀 하시고 이제 한번 또 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연습이 되셨다는 전제 하에서 그냥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전반적으로 물어봐요. 소방기본법상 벌칙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. 옳은 거. 자, 생활안전활동 방해. 자, 멧돼지네요. 얼마입니까? 예,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. 자, 두 번째. 소방용수시설인데 효용을 해쳤다. 그러니까 용수시설이라는 말이 나오고 효용을 해친 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방해라는 말. 이게 왜 방해를 안 쓰고 이걸 썼나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. 그 문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. 용수시설의 효용을 뭐 해치거나 뭐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유 없이 사용을 하거나 사용을 방해한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. 원래는 문장을 전체를 줘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좀 어렵게 하려고 그 중간만 딱 딴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소방용수시설을 방해한 느낌입니다. 그러면 이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맞습니다.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. 확신이 안 선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좀 더 보는 겁니다. 자,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줬습니다. 얼마죠? 요거 이제 2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아니고 요거 이제 과태료입니다. 구경 한번 잘못했다고 전과자 만드는 거 좀 그렇죠. 참고로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는요. 벌금은 금액이 작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거죠. 행정 형벌입니다. 그런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좀 크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진 않아요. 행정, 질서벌 뭐 이런 차이가 있겠죠. 그래서 과태료는 좀 이게 경미한 위반에 보통 이제 부과를 하는 거고요. 벌금은 조금 이제 중한 어떤 그 위반에 그 부과를 한다.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장을 준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이거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벌금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. 그래서 200만 원의 과태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이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불타는 게 그려져야 됩니다. 그런데 거기에 강제처분이 나왔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이건 얼마나 그랬습니까? 소방기본법에 딱 하나 있는 겁니다. 3년 3천입니다.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구나.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28번 보겠습니다. 28번, 29번 이게 연결이 되나 모르겠네. 한 화면에서 들어오면 좋은데요. 자, 됐습니다. 자, 다음 중 벌칙의 종류가 다른 거 골라라고 했습니다. 종류가 다른 거.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. 벌금이냐, 과태료냐, 이 종류를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, 소방공무원이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. 자, 주인공은 공무원이고요.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거는 요게 이제 화재 조사하러 가가지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. 자, 이건 뭐였습니까? 예,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. 그래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. 자, 거짓으로 알렸다. 이건 뭐죠?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린 거 장난전화. 우리 과태료의 왕입니다. 뭐죠?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.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했다. 이거는 소방활동을 방해한 거잖아요. 그죠? 그럼 이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것입니다.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. 자, 그리고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인데 또 강제처분이 나왔습니다.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거죠. 자, 요렇게 딱 적어놓고 보니까 눈에 띄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모두가 다 벌금일 때 얘만 과태료예요. 자, 그러면 벌칙의 종류가 다른 거는 2번 요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자, 가장 무거운 벌칙. 저 같으면 일단 5년 5천을 찾을 것 같아요. 3년 3천이나 5년 5천인데 가장 무거운 거는 5년 5천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. 첫 번째 또 나왔네요. 생활안전활동 방해. 뭐죠? 멧돼지 100벌금.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것입니다. 100만 원 이하의 벌금. 자, 피난명령 위반 기억나십니까? 피백. 자, 피백이고요.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했다. 출입이라고 하는 건 구경꾼입니다. 자, 구경꾼. 자, 구경꾼은 뭐였습니까? 요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된다. 이런 얘기죠. 자, 그리고 소방대가 현장에 출입하는 거. 소방대인데 소방대를 고의로 방해했어요. 이건 나쁜 겁니다. 그죠? 이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것이죠. 가장 무거운 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드디어 나왔습니다. 뭘까요? 4번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30번 보겠습니다. 가장 큰 벌금.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5년 5천을 찾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나오죠?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했다. 자, 소방용수시설이고요. 사용이란 말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뭐죠? 뭐 효용을 해친다. 효용을 해친다. 효용을 해친다. 그리고 사용을 방해한다. 사용을 방해한다.
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.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. 용수시설을 사용했다. 그리고 효용을 해친다. 그리고 또는 방해했다. 사용을 한 건 내가 사용한 거고요. 정당한 사유 없이. 소방관이 사용하는 걸 방해하는 거죠. 어쨌든 간에 소방 용수시설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일을 한 겁니다. 그러면 이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거죠. 이거보다 더 많은 게 없어요. 이 소방기본법에서는. 저는 일단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도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방 공무원인데 비밀을 누설했죠? 비밀 누설 얼마입니까? 예,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것이고요. 소방 특별조사를 거부했다. 소방 특별조사 거부가 왜 갑자기 여기서 툭 튀어나왔나 모르겠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. 출제하신 우리 분께서 잠깐 헷갈리신 것 같아요. 이거 원래 이렇게 써야 돼요. 이게 소방 기본법이니까 기본법상이잖아요. 화재 경계 지구 내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, 사실은. 화재 경계 지구 내 뭡니까? 내에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한 거죠. 요 문장이 들어가 있어야 사실은 정확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. 우리가 원하는 문장. 그럼 여러분들 걱정하시겠네요. 어우, 지금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? 이렇게 안 나오죠. 진짜 우리 시험 나올 때는 길게 줍니다. 그래서 화재 경계 지구 내 소방특별조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렇게 나오겠죠. 그러면 이건 얼마가 되는 겁니까? 100만 원 이하의 벌금. 그리고 이게 약간 센스도 있으셔야 돼요. 이게 소방기본법상이니까 이 화재 경계 지구 내에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, 방해, 기피한 거겠죠. 우리가 배운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. 자, 그래서 이거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것입니다. 요거 꼭 써놓고 생각하셔야 됩니다. 화재 경계 지구 내에서의 소방특별조사를 거부했다 이런 얘기죠. 피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 뭐였습니까? 피백이죠, 피백. 그래서 이것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. 그럼 가장 금액이 큰 거는 1번이 되는 것입니다. 체크하시고요.